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올 게 오는 건가요? 일본마저도 발을 빼버린다면 엄청난 위기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본이 해외 제조업 기지를 세팅해 놓으면 얘네들은 대체로 사업 굴기가 상당히 고래 힘줄 같아서 웬만해선 사업장을 빼지 않죠. 우동집을 운영해도 3, 4대가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익률에 대한 집요함이 닌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뽕을 뽑으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핵심 생산시설을 이렇게 스피디하게 한꺼번에 모든 생산 자원을 통째로 뺀 적은 없을 정도의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중국 엑소더스, 일본이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 닛산이 창저우 공장의 문을 그냥 완벽하게 셔터를 내려버리는 일을 단행해 버렸죠. 창저우 공장은 닛산 자동차의 중국 내 가장 핵심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닛산의 전략적인 생산기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빼버린다는 거, 중국의 경제 판사례가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연간 생산 능력이 닛산 자동차 13만 대를 뽑아내는 곳인데도 이렇게 일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도 중국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또 다가 아니죠. 미국과 이태리 합작사 스텔란티스, 여기 전기 자동차 생산하던 곳인데 이번 달에 일부 핵심 공장을 빼서 유럽에서 생산 라인을 다시 구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둘러 자본을 빼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부동산발 산업 경제 기반이 거의 나락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자까지 기둥뿌리 뽑아서 각자 도생의 길로 탈출하고 있으니 앞으로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된다는 이름을 달기에도 머쓱할 정도로 위기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중국 상무부도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죠. 아니, 외자나 공장이 이렇게까지 급감을 하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차이나 엑소더스 대탈출은 가속면에서 엄청난 페라리급 속력을 붙이고 있는 건데, 심지어 우리 눈에 쏙 들어오던 스웨덴 차로 알려진 볼보가 중국 차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볼보의 생산기지가 중국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유럽 차임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난 건 바로 중국에서 찍어낸 생산 라인이 막강했기 때문인데, 볼보 너무하죠. 스웨덴 볼보가 생산기지를 벨기에로 옮기기로 결정을 해버렸죠. 이렇게 중국의 가장 큰 위기는 자금이 현재 대거 빠져나간다. 아무리 차이나의 막강한 땅덩어리를 기반으로 한 자원 강국이라는 면모를 가지고 버팅기기를 해왔어도 이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외국 자본이 자국 안에서 돌지 않으면 아무리 다이아 광산을 부둥켜 안고 있다 해도 그건 돌산에 지나지 않게 될 만큼 무역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이 죽어버리면 자원 부국이 아니라 자원 빈국이 되고 맙니다.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인데도 세계 최악의 인플레를 겪는 최대 빈국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이런 엄청난 기로에 서 있게 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내수도 14억 인구의 구조도 우리처럼 출생률이 깨져서 자국의 인구가 서서히 줄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일념하에 자국과 손절하는 자국민 행렬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아져서 매년 30만 명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내수가 무너진 경제 구조 안에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막연하게 일자리를 찾아서 난민처럼 떠도는 인구가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건 지금 중국 자체의 경제가 엄청난 디플레 현상으로 인한 고갈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만장자들, 소위 돈 있는 중국인들도 급속도로 자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중국 부호들이 속속 미국과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사례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국 경제의 위기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이상 자국에 머물다간 유연함을 상실한 불안과 통제라는 그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한 탈출을 감행하는 건데, 이 시초가 바로 부동산의 급격한 침체 때문에 의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일단 부동산 쪽에서 주택 경기 침체가 거의 역대급으로 찾아오면서 전체 산업 경제 자체가 거의 올스톱 될 만큼 집값 폭락의 폭탄이 터진 건데, 이 도화선이 거의 모든 중국 시장을 블랙홀 속으로 빨아들였던 건 바로 어마무시한
부동산 부채 때문이었죠. 300개 가까운 중국 도시에서 수천 개의 PF가 가동이 됐으니까 128억 달러의 채권 상환액까지 나왔던 극악의 벼랑끝 부동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중국 특성상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 내 외국 기업과 자국민이 대탈출을 시도할 만큼 국가 경제 자체가 대붕괴로 가고 있는 이 중심에는 이런 부동산 시장, 특히 부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부동산 사업성 하나만 믿고 밀어붙였던, 좋은 말로 하자면 뭐 과감했던 거고,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미친 거라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으니 당장 긴급 자금을 동원해서 12조 뿌렸는데, 이거 뭐 병아리 모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부실해진 사업장들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되지 못해서 650억 위안에서 몇 천억 위안으로 증액, 몇 천억 위안이 어느 정도 한도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도 신탁 쪽이 보증으로 걸려 있어서 어마무시하게 금융권의 자금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잠재적 부실 채권 비율이 지금 20%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국내 부동산 상황하고 거의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국내 PF 시장도 책임준공 신탁으로 몰린 돈이 지금 2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신탁사 자기 자본의 4.5배에 가까운 규모인데, 괜히 뭐 중국 쪽 손가락질에 내 손가락만 아픈 격이죠. 신탁 사업은 기존 시중은행에서 많이 해왔던 사업이라 리스크가 별로 없었어요. 그간 부실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고금리로 인해서 보증 섰던 공사 현장 스탑되면서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부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중국 부동산 상황이 그대로 한국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탁사가 기존에 자금을 직접 대는 차입형에 비해서 이 책임준공 신탁은 부담이 적었었는데, 최근에 책준형이 자기 자본 비율이 13%로 불어나 버렸죠. 왜냐? 그만큼 사업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2022년 이후부터 터져나와서 책임준공형도 신탁사가 이런 리스크 터지면 자기 자금, 자기 현금을 대야 하는 비율을 높여놨는데, 이게 그대로 덫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젠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던 공사장들 백기 들면서 사업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 속출하니까 건설 불황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신탁사들의 자금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중국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당연히 PF 사업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신탁사가 개입, 중간 마진을 쏙쏙 빨아들이려 했다가 이게 그냥 독배가 되어버린 거라. 국내 신탁사가 딱 이렇게 렉이 걸린 건데, 이렇게 부실화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 80%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나이스 신용평가가 지표를 들이대기도 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곳들이 깔려 있어서 지금 뭐 서울 집값 불장이라는 말에 그대로 찬물을 확 끼얹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한국 부동산은 약간의 변수만 터져도 빛의 속도로 심리는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죠. 지금 불장이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약간의 지수 변동폭이 정책금리 물고 들어온 대출 수요가 부동산 거래 지형을 살짝 움직여 놓으니까 역대급 불장이 될 거라는 기대에 만빵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순간에 털어버릴 수 있는 변수들이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 그냥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중국이 이렇게 자본 유출에서부터 무역 분쟁, 그리고 자국민의 손절이란 디플레 가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셀프 국가 경쟁력 디스 현상은 바로 부동산 붕괴에서 비롯됐다는 거. 정말 한국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웃 국가, 그것도 뭐 땅덩어리가 메가 맥스한 곳인데도 이렇게 거의 뭐 국가 경제가 기우뚱할 만큼 극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건데, 이런 중국 지표를 우리 지표로 봐도 무방할 만큼 너무나 비슷한 부동산 구조를 가졌다는 것,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죠. 위안화가 지금 약세이다 보니까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라 부르는 원화가 동조화되고 있는 거 보십시오. 통화 가치도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거의 뼈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자금난에 빚 돌려막기 현상도 비슷하고, 이렇게 국내 신탁사들이 무리하게 돈을 넣었던 이유도 바로 모 회사가 다들 짱짱한 시중은행들인데, 시중은행은 일단 돈 되는 모든 사업은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에 전부 다 뛰어들었어요.
14개 신탁사의 PF 잔액 24조 원 가운데 시중은행이 모 회사로 있는 곳의 잔액은 14조에 달합니다. KB부동산 신탁, 신한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그냥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한 건데 여차하면 신탁사가 자금난에 걸려도 모 회사에서 자금을 몰아주겠지라는 생각도 2018년도 부동산이 급등을 하면서 공격적인 영업 확장을 신탁 쪽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엄청난 파이로 커져 나간 건데, 이 대부분 자기 자본보다 배를 더 두드려서 신한자산신탁은 거의 15배 자기 자본 비율을 초과하고 있고, 우리자산신탁 역시도 거의 9배에 달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신탁사 쪽 PF 문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위기와 너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하반기 아주 갑작스럽게 터져나올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젠 폭등이라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고, 이게 불장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패닉 바잉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이 어떤 험지로 가고 있는지는 빤히 옆 나라라서 그 지표가 라이브로 생생하게 꽂히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 순환 역시도 PF 구조가 너무도 똑같은 상황에선 중국 부동산이 마지막 부동산 붕괴 직전에 끝까지 거품을 물고 치켜 올리려 했던 시장 분위기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몸서리가 쳐질 만큼 흡사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은 급박한 변수의 움직임이 이미 그대로 재현해진 커다란 부동산 시장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지표로 다 말해주고 있는데, 애써 한쪽 눈으로 가리고 한쪽 눈으로 폭등과 불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밸런스를 완전히 잃어버린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운운하는 것도 결국 그 백업에는 6조 가까이 늘어나는 대출이 버티고 있는 거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궤적도 아닌 것이 대략 8천 건이 정상적인 거래, 노멀한 거래죠. 그런 비중인데 절반가량 겨우 올라온 이 4천 건, 확실히 RA 대출 비중이 커져가는 비율과 딱 들어맞는 증가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거래량이 진성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실수요가 급하게 대출 물고 들어온 단기적인 수요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지금의 폭등과 불장이라는 말이 중국이 나락가는 선제 지표를 보여주는 그 상황에선 부동산 구조가 똑같은 한국 부동산이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아주 심각한 대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중국이 심상치가 않죠. 디플레 걱정도 단편적인 거고, 결국 모든 생산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고, 통화 가치는 위안화가 원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다름 아닌 회복이 안 되는 부동산 상황이 결국엔 디폴트를 걱정해야 할 만큼의 자금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국의 신탁사가 지금 중국 자금 구조와 똑같이 물려 있는 거, 이거 최대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반기 정말 아수라장이 연출될 수 있는 충분한 리스크가 놓여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한번 한복도빵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